지금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선거 직후인 지금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행사하던 몇몇 부동산 정책 권한이 국토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나와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중앙정부가 서울시장의 권한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뜨거운 법안 이 두 개의 법안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법안들은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만들어진 법안들도 아니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전부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핫한 이 두 가지 법률 개정안 요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은 잠시 내려놓고 법안의 실제 내용을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산 평가사입니다. 저도 지금 이 바로 법안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법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이 법안들이 두 개인데요. 이 두 법안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지만 적용하는 제도도 다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단계도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요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에 관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법안이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첫 번째 법안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법안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이 묶여 있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이게 되면 일정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주택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실거주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제인데요. 물론 현재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요, 이러한 예외 범위를 좀 많이 넓혀놨어요. 개정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 이걸로 인해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인데요. 제가 봤을 때 핵심은요, 그 밖의 사유라는 표현입니다. 기존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장의 지정 권한이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서울시장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랑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다를 경우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야겠는데? 라고 할 경우에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적었는데 이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투기 성행하는 것 같은데? 지정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된다면 즉 정부랑 서울시장의 스탠스가 달라지게 된다면 좀 규제에 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와 같이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서 지정이 됩니다. 서울 안에 있는 정비사업이라면 당연히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지체해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그 대상인데요. 이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병목 현상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당연히 따져봐야겠죠? 지체가 얼마나 돼야 지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해야 중대한 차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정비사업은요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도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속도와 별개로 분담금 확정, 주민 갈등, 도시계획 시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입한다면 개입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리고 개입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개입할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이것들이 지방선거 직후에 갑자기 발의된 법안이냐?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시게 되면 발의 연월일은 25년 9월 5일이고요. 지방선거보다 9개월 전이죠.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게 되면 26년 1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 역시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발의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울시장 선거 끝나자마자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권한을 가져가기 위해서 법안을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그로에 끌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존의 법률안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설마 아무리 그래도 서울시장 되자마자 이런 법률안을 냈겠어요? 중앙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틀렸습니다. 팩트체크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을 전부 가져가는가? 이거 틀렸죠. 서울시장의 권한은 그대로 냅두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 관련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그렇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지는 건 분명
가정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개입이 조금씩 커지게 된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게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왜 있냐, 이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인데요, 두 법안은 현재 같은 단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법안은요 지금 본회의 심사 끝나고 정부 이송 중인 상태고, 정비구역 지정 관련 법안은요 26년 1월에 발의됐고 지금 위원회 심사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법안이 동시에 당장 시행될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법안들이 서울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서울시에 엄청 크게 영향을 미쳐서 뭔가 정비 사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지역이 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까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토의랑 토론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정책적인 의미입니다. 자, 지금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중앙 정부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빨리 해가지고 공급을 확 늘려버리자, 요 스탠스인 것 같고요. 중앙 정부 같은 경우는 공급도 당연히 늘리는 건 맞는데 다주택자라던가 이런 부동산 투기 같은 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좀 더 올리고 세금을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사견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각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목표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정부랑 서울시가 같은 목표를 바라본다면 당연히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 지금 이 두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안들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바꾸는 법안이 아니라 서울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보면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누가 주도해서 끌고 갈 것이냐, 요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법안에 포함된 그 밖의 사유, 요거에 대해서 조금 확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관련해서 지체는 얼마큼 돼야 지체냐, 중대한 차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이런 것들 좀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직 두 법안 모두 최종적으로 통과된 건 아닌데요, 결국에 지금 권한을 어떻게 누가 얼마나 더 가져가느냐, 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일수록 자극적인 표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두 법안 통과되면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감정하는 남자 김강사 평가사였습니다. 그럼 빠이빠이.